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모나입니다. 현재는 연합뉴스TV에서 기상캐스터로서 날씨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공구학번으로 입학을 했고요. 일어일문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을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도 안 했었고 동아리 활동도 안 했었어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졸업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지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일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턴 자리 같은 걸 좀 알아볼까 했는데 일본은 그런 구직 사이트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일본인 교수님한테 이력서를 다 검사를 맡아서 일본에 있는 한 20곳의 회사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이런 열정이 없는데 한국인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딱 바로 뽑아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사실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혼자서는 되게 힘들었을 일인데 그때 기억이 진짜 많이 남아요. 일단 손석희 교수님 수업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려면 정말 경쟁이 치열했고 또 중요한 거는 학점을 굉장히 짜게 주시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수업을 듣던 도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참여 못하시고 팽목항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고 거의 거기서 밤을 새시면서 보도를 했던 걸 봤었거든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명감, 책임감이라는 걸 가까이서 본 게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언론인의 꿈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그때서부터 했던 거였고 그게 많이 큰 영감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시험도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저널리즘 스쿨이. 그리고 경쟁률도 꽤나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진짜 나와 관심사가 똑같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공부하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때 친구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저널리즘 스쿨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랑도 한 3, 4개월 전에 따로 만나서 이것저것 도움도 받고 뭐 조언도 구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인연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섭외를 들어왔을 때 정말 고민의 여지 없이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국에 입사하고 언론계 쪽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먼저 찾아와서 보나씨 뭐 성신여대 나왔다면서요? 난 몇 학번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꼭 인사를 해주시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먼저 아는 척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신입한테는 굉장히 큰 뭔가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 후배들이 많이 언론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딱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와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SNS로 뭐 질문 같은 걸 정리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그 열정을 정말 높이 사게 되더라고요. 저는 딱히 한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일단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리포터, 두 번째로 아나운서, 세 번째로 MC, 마지막 종착지가 기상캐스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겪어보면서 가장 저한테 큰 보람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는 이제 그냥 기상캐스터 쪽으로 쭉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날씨라는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사실은 맑다 흐리다 정도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들에 뭔가 가장 앞에 설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 하면서 뭔가 보람이나 사명감을 항상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 기업을 먼저 준비를 하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도 떨어지고, 아, 정말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그 찰나에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시작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난 이것도 못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마지노선은 있었지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도 연습 게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 넣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서류를.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면접 경험이 많았고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기상캐스터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노하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는 24시간 내내 생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생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폭우, 태풍 왔을 때 정말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할 정도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한 10분은 스탠바이를 해야 되니까 정말 다 빗물을 뒤집어 쓴 채로 방송을 해서 친구들 말에 의하면 흑역사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인천의 소래포구에 갔었는데 정말로 물이 넘쳐서 시장 상인들이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굉장히 신입이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회사 방송 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급 상황을 전달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입사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카메라에 프롬프터라는 게 있잖아요. 대본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사람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도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실수를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버버버버 하고 있다가 어떻게든 끝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웬만하면 그냥 원고는 외워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상캐스터는 사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그런 재난 상황이라던가 재해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방송인으로서 여러 가지 영역을 넓혀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재난 보도라던가 정말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전달하고 책임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상캐스터로 남고 싶어요. 일단 너무 많고요. 내가 지방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3시간씩 KTX를 타고 딱 도착했어요.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구몬합니다. 이거 한마디 했는데 아니네 싶으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게 정말 보여요. 그 한마디에 그 친구가 얼마나 이거에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발음 발성이 탄탄한지가 이미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맞기는 맞지만 그 취준생의 마음으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이거 내가 KTX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한마디 하고 난 떨어지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정말 30-40번은 되는 것 같아서 그만큼 많이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연히 그냥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고 언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게 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말 그 순간을 매번 최선을 다한다면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거, 또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는 것들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리지 말고 젊을 때 체력도 넘치고 할 때 많이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공부는 당연한 거고요.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생각한 저의 인생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저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일단 저의 삶을 조금 공개를 해보면 일단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정말 쭉 행복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큰 뭔가 나만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괜찮나요? 자, 행복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힘듦이 찾아왔던 거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보통 이렇게 같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려야 되고 또 혼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때 처음으로 조금 흔들림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 혼자 뭔가를 이제 다 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힘듦이 있었죠. 조금씩 계속 힘듦을 느끼다가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교도 사실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도 몰라서 사실상 과를 정해주신 게 엄마셨어요. 언어라도 하나 더 배워봐라 라고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게 일어일문학과였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일본에서 살다 온 친구들, 그다음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만화도 일본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밤을 새고 공부를 해도 사실상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쭉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대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였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저는 이때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때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유학이에요. 이들을 따라가려면 유학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제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으로 혼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걸 내 스스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야무지게 성격도 변했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의점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입사할 때 생겼던 별명이 있는데 제 별명이 후지산이었어요. 나 뭐 하나를 제대로 해볼까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한 다음에 3,776m 후지산 정상에 올라갔었거든요. 정말 이틀 동안 꼬박 산소통도 메고 그런 용기가 생길 만큼 굉장히 저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3, 4학년이 남았었는데 성적도 훅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제가 나락했다가 다시 훅 올라온 게 정말 단기간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정도로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준생 때도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사회 진입할 때 아무래도 몇 번이나 면접을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조금씩 힘든 부분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기상캐스터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가장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가장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행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만족감이 크고 그다음에 저의 목표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수많은 굴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더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려보니까 사실상 극단적이었다가도 너무 행복해지고 이건 다 나의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쭉 행복을 위해 달려가겠지만 좌절하는 일은 없도록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는요,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대학생 때까지는 사실은 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수능 성적을 잘 받아야지, 좋은 학교를 가야지, 그리고 또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지.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 다음의 목표는 제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고 저를 봐도 사실은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가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좋은 회사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가끔 힘들 때 보면 내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정말 작은 것들인데 우리 지금 사회가 너무 크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고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세계가 되려면 사실 많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름을 조금 인식을 하면서 진짜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세계? 그런 게 제가 원하는 세계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는요, 본인이 원하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